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든지 아니면 집 안에서도 몇 발자국 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다. 통증만 억지로 참거나 주사만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모다리가 되면 물리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익선입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이와 원인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20대에서 40대들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운동 중에 다쳤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전에 외상 입은 후에 후유증 같은 걸로 통증을 많이 유발하시고요. 특히 어렸을 때 넘어졌거나 삐끗하셨던 분들이 모르고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으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가 나이 먹어서 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부분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만 하시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6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연골이 서서히 닳아져서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앉아서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주로 대표적이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무릎이 단순히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할 수는 없고, 환자분들의 나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영상학적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통증이 회복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진행성 질환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무조건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거 꼭 수술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수술 전부터 시도해볼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소염 진통제죠.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해가지고 무릎이 많이 부어 있으시거나 할 때는 주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통증을 없애는 것과 관절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증만 억지로 참거나 주사만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수술이 어렵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수술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거든요. 대부분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도대체 언제가 수술하는 시점이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통증의 강도보다는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든지 아니면 집 안에서도 몇 발자국 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다, 그리고 외출 자체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상검사에서도 대부분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져서 뼈가 서로 맞닿게 되는 경우라든지,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오다리가 되는데, 오다리가 되면 물리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꼭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빨리 수술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어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수술 후 회복도 더디고 재활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게 인공적으로 뭘 넣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관절 안쪽에 있는 딱딱한 뼈 이외의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랑 연골판이라고 하는 우리 신발 깐창 같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다 닳아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능을 잃어버린 관절들을 인공관절이라는 걸로 대체를 해서 통증을 없이 다시 걷게끔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망가진 내 무릎을 교체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전처럼 완전하게 막 운동선수처럼 왕성하게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거나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일상생활을 되찾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술을 결정할 때도 단순히 이제 연령만 보거나 영상학적 검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직업을 하고 있고 회복을 어디까지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부분만 달아지는 내축부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분적으로도 인공관절 치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를 해보고 전문의가 판단을 했을 때 전체적인 무릎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다면 환자분 입장에서도 더 적게 작은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로봇이 다 와가지고 처음 절개부터 봉합까지 다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이 도움을 주는 거죠. 의사가 수술을 하되 로봇이 정확도를 좀 높여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개를 해서 수술 병변 부위를 다 노출을 시킨 다음에 절삭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다리의 정렬 같은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런 것들의 오차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하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회복이나 만족도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심한 오다리를 앓고 있거나 이전에 인대가 다쳐가지고 불안정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절개부터 봉합까지 1시간 정도 내외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자에 따라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3,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정확도와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이도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수술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회복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만 가지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상검사라든지 현재 기능이라든지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까지 종합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환자분 생활 패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느냐를 고려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2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전후반에 무릎의 안쪽 부분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다리가 심해서 안쪽 관절면이 닳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른 관절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바깥쪽 관절면을 사용해서 남은 삶을 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다리 교정술을 하시고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해서 내 안쪽에 닳아졌던 연골들을 다시 재생을 해서 다시 자기 무릎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요. 저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빨리 수술하고 빨리 일하러 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미리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하시면 비교적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바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은 1달 정도면 충분히 복귀가 가능해서 그럴 때는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권해드립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디자인이나 수술 방식이 지금보다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 자세를 피하라고 안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 속에 수술하면 평생 자세를 조심해야 하나? 라는 인식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관절 자체가 가동 범위도 훨씬 좋아졌고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양반다리가 가능한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관절 상태라든지 근육의 힘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수술 전 관절 변형 정도에 따라서 가능 여부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께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오해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재수술이 불가능한 수술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명이 15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지만 잘 쓰시는 분들은 20년에서 30년도 쓰십니다. 물론 처음 수술이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관절도 무릎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임플란트는 코발트 크롬이라든지 티타늄이라고 하는 합금이지만
그 사이에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든요. 걔도 오래 쓰면 닳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닳아지게 되면 그걸 갈아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뼈하고 임플란트가 붙는 부위가 헐거워진다거나 주변부가 닳아져가지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감염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수술을 하고 적절하게 체중 관리라든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관리 관찰을 하시면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결정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무릎이 뻑뻑하다, 아니면 이제 뻗정다리처럼 느껴지고 남의 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두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가 결정될 때는 오다리로 변형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시 반듯하게 교정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인대라든지 힘줄은 오다리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다시 반듯하게 되면 인대 길이라든지 힘줄이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술 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수술 직후에는 붓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근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적절하게 정해진 재활 과정을 차근하게 밟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뻑뻑함은 대부분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무릎이 붓고 열감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개인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서 비급 항목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집 한 채 값이 든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의 관리와 재활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더라도 재활이 부족하면 기대했던 만큼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기능적으로 좀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재활 계획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통증이나 부종 관리,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걷는 연습을 시작하고 그 후에는 무릎 주변부 근육을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프니까 무조건 안 움직인다도, 그리고 빨리 낫고 싶어서 무리하게 걷는다도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의하고 재활팀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적절한 강도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회복 방법입니다. 물이 찼을 경우에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 직후의 통증은 아무래도 뼈를 깎기 때문에 뼈 통증이 많고, 간헐적으로 이제 무릎이 염증 반응이 있거나 부어 있어서 관절 운동에 움직임에 제한이 오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꼭 물이 찼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은 점차적으로 내 주변 부종이 빠지고 근력이 강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나 필요시에 주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걷기라든지 실내 자전거라든지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 걸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복이 더 더디게 되거든요. 무릎 수술 후에는 밸런스라든지 앞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빠지시기 때문에 앞쪽 허벅지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꼭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기본적인 식사하고 회복 환경이거든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붙이는 수술이 아니라 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꼭 수술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뼈 건강이 이제 전반적으로 약한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께는 칼슘이나 바이타민 D를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꼭 필수라기보다는 개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육을 째는 수술이기 때문에 근육 회복하고 상처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분들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수분 섭취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특별한 보약을 찾기보다는 기본적인 식사를 잘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관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체중 관리하고 근력 유지입니다. 무릎은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매번 견뎌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관절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는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라든지 실내 자전거라든지 수영처럼 이제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고요. 이제 반대로 갑자기 등산을 한다거나 이제 무릎에 충격이 큰 운동들은 무리해서 하는 것은 관절을 오히려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프면 그래도 쉬셔야 합니다. 이게 통증을 참고 계속 하다 보면 운동이 아니라 관절에는 가장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어쩌지? 아니면 수술하고 더 불편해지면 안 한만 못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권유할 때 무조건 반드시 하셔라 라고 하기보다는 환자분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라든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경과 자체를 충분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은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걷고 다시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일 혼자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셔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시기를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피해야 할 치료도 그리고 쉽게 결정할 선택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시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건강 인터뷰를 통해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